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엿사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사랑 남사라는 건 아예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자 사이코패스, 남자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이 똑같은 걸 얻고자 해요. 그럴 때도 이 둘은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성별 차이 때문에 각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신체적으로 우월하다 보니까 남자 사페에게는 무조건 폭력성이 동반되게 되는데, 여자 사페는 사회적으로 말려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말려 죽이려면 본인이 좀 사회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제력이 사용되게 돼요. 반드시 애교와 친절함이 동반됩니다. 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미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 사이코패스가 나에게 호감을 사고 싶어 한다? 그런 경우 나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그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코패스들일수록 여성스러우면 여성스럽지 절대로 털털하게 다니지 않죠. 전청조조차도 초창기에는 긴 생머리에다가 발랄한 아가씨 위장이 진짜 지렸잖아요. 왜 남자들이 특히 이런 여자에게 속수무책일 수가 있냐면, 한국 사회는 유독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힘들다, 여자는 육아를 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 오랜 시간 뻔뻔하게 주장되어 왔습니다. 남자랑 똑같이 군복무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에 여성인권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랑 똑같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나요? 특수작전 나가서 소변 문제 생길까봐 물을 아예 마시지 않는 여군들은 바보인가요? 한국 사회는 이미 이 경미한 사페성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해이가 이런 식으로 용납이 되는 분위기면 그냥 부도덕한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되게 많은 유산을 남길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자를 볼 때 사회적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여성 사이코패스 당연히 만나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다수의 여성 사이코패스를 만나게 돼요. 여성이 직장에서 남성 동료보다 같은 여성 동료 괴롭힐 확률이 2배나 높다는 사실, 이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어떤 여성에게든 물어보면요, 여자친구, 여자 동료, 여자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담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여자와 사귀게 되면 상황이 진짜 심각해지는데, 제가 핵심부터 먼저 알려드린다면, 여자를 볼 때는요, 아예 그냥 기본 패스앤페이를 사회성이 아니라 사회적인가, 그거를 꼭 봐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남자도 사이코패스가 있죠. 하지만 여성 사이코패스와 남자 사이코패스는 행동이 다르고, 심하게 말하면 여자들은 남자를 고립시키면서 가해자로 뒤집어 씌우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여성 사이코패스가 우리 생각보다도, 또 남성 사이코패스들보다도 더 흔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 볼 만한 것 같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여성 사이코패스들이 특히 많은 곳은 법률사무소, 증권사, 병원, 수술실 등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률, 금융, 의학 분야는 죄책감, 당혹감, 연민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위장해서 일하기도 좋고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뻔한 얘기일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특이한 연구가 하나 나왔었는데,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복지 분야 종사자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다수 존재하고 계시고, 그들 자신과 동료를 괴롭히고 있다는 소규모 연구예요. 복지나 상담 분야는 여성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공감이나 동정심이 필요한 분야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되게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고, 진짜 놀라운 사실은 잠재적 사이코패스의 대다수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여성 사이코패스 행동 전문가 피오나 기르킨 박사가 한 연구인데, 제가 무슨 여성 나쁘다는 그런 몰이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랑우탄이나 멧돼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 것처럼 여성 사이코패스만 연구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이 기르킨 박사 연구 주요 내용은 그 박사님 본인이 복지 분야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하셨었대요.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성향 보이는 사람을 그 분야에서 되게 많이 만났었고, 이상하다, 이 분야에 왜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 이런 느낌을 느꼈는데, 본인과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성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연구를 한 결과, 일부 연구를 종합했을 때 여성 사이코패스는 남성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감정 조작이랑 관계적 공격 같은 이런 전술적 공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연구는 응용심리학 분야에서 앞으로 이 분야는 파면 되게 나올 게 많은 노다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야로서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께서 회사나 일상에서 흔히 보는 여성 사이코패스들, 엿사라고 제가 부를
고를게요. 이 여사들이 주로 보이는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죄책감도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이분들과 상호작용하시는 보통 사람들은 차 안에서 몇 시간씩 울게 되시고 직장을 그만두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혜택들을 그냥 포기하고 그 여사에게 양보합니다. 또 많은 여자들이 살짝 충동을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역시 여사들 때문이에요. 이쯤 들으셨다면 내 주변에도 여사가 좀 꽤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부분은 기르킨의 연구에서 사이코패스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인 사람은 여성 사이코패스 36명당 남성 사이코패스 11명으로 크게 보면 여사 4명 있을 때 남사 1명 비율,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사이코패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로 이 여사 존재가 우리 사회 직장 안팎에 되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식의 발표를 했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왜 그동안 여사에 대한 연구들이 없었냐면 문제가 있는 여자들은요 사실 눈에 좀 잘 안 띄었어요. 지금까지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눈에 띄지도 않았고 보통 경찰들은 여성의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도 있고요. 처벌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도 보통 사람을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하게 하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여사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존나 많다는 겁니다.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고정관념이고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착한 성격이지만 범죄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범죄자의 성격은 뭐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는데 사이코패스에게는 특징이 있죠. 감정의 변화가 엄청 짧고 죄책감도 없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본인이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특성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고 범죄자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 좀 있어야 된다면 내 옆에 있을 사람의 그 최소한의 조건은 사회성은 아니고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성은 있어. 근데 사회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저는 사회적인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 보면 막 인사 잘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저축하려고 하고 사람 좋아하고 또 나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사람들을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사회적이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이런 영상을 보시는 건데 사회성이 있어서 막 뺀질뺀질하면서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지만 인사도 잘하지만 매번 늦는다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되게 뻔뻔하게 나온다거나 피해를 모른 척하거나 남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은 사회적이지는 않은 행동이거든요. 사회적이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이지 않다면 도태되었어야 되는데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사이코패스적인 매력 때문에 평범한 사람처럼 묻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일단은 사회적인 면만 좀 보셔도 괜찮은 여자를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이코패스는요 1차 사이코패스와 2차 사이코패스는 나뉘는데 1차 사페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거짓말도 잘하고 공감 능력도 부족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자제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페인지를 주변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사페, 특히 여자들은 거의 1차 사페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잘 스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차 사페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에 가까운데요. 충동적이고 스릴을 추구하면서 자제력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일찍 우리 사회에서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사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시기도 하고 자제력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거는 사실은 공부를 되게 잘할 수 있는 자질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혹시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이고 또 사회적이라는 것은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인 거거든요. 하지만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죽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이코패스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군대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아니면 대부분은 동성이 나를 막 고양이가 쥐 갖고 놀듯이 하지는 않겠죠. 이성이 나한테 그렇게 하겠죠. 사회생활이라는 건 동성만을 상대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왜 여자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여자는 약하다.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요 프레임에서는 이제 정말 벗어나셔야 되는 거죠. 정말 애들에게도 요거를 가르쳐 줘야 될 정도로 사회생활하는데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 동물원에서 사람 죽는 사고는 사자나 호랑이가 내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죽는 거는 항상 제일 귀엽게 생긴 생물에게서 일어나기가 쉽다. 사슴이 이렇게 다가오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러시면서 막 쓰다듬어 주시는데 사슴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뿔에 배가 찔려가지고 사고 나거든요. 사슴이 왜 그러냐고요? 본능이라서. 약하고 예쁘게 생겼어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왜냐고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런 포유류 동물들은 누군가를 죽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생존하지 못했겠죠. 현재를 살고 있다는 건 누구나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자들은 본인들은 항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징징댈까요? 왜냐고요? 그렇게 징징대서 편한 맛을 이미 봤거든.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았거든. 그래서 여자는 약하다는 프레임을 지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지키고 있죠. 사이코패스들일수록 여성스러우면 여성스럽지 절대로 털털하게 다니지 않죠. 전청조조차도 초창기에는 긴 생머리에다가 발랄한 아가씨 위장이 진짜 지렸잖아요. 왜 남자들이 특히 이런 여자에게 속수무책일 수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페에 대한 이미지나 지식이 거의 대부분 남성 사페들을 토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 엿사는 남사보다 거의 4배가 많은 이런 비율로 있는데 한국 사회는 유독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힘들다, 여자는 육아를 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 오랜 시간 뻔뻔하게 주장되어 왔습니다. 남자랑 똑같이 군복무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에 여성인권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랑 똑같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나요? 특수작전 나가서 소변 문제 생길까봐 물을 아예 마시지 않는 여군들은 바보인가요? 한국 사회는 이미 이 경미한 사페성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해이가 이런 식으로 용납이 되는 분위기면 그냥 부도덕한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젠바스라는 분은 여성의 반사회적인 행동은 남성 사페들과는 다른데 남성에게는 흔히 볼 수 없는 교활한 행동, 반사회적인 행동이 여성 사페에게는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엿사랑 남사라는 건 아예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자 사이코패스, 남자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이 똑같은 걸 얻고자 해요. 그럴 때도 이 둘은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성별 차이 때문에 각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신체적으로 우월하다 보니까 남자 사페라는 건 반드시 때리게 돼 있습니다. 남자 사페에게는 무조건 폭력성이 동반되게 되는데 여자 사페는 사회적으로 말려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말려 죽이려면 본인이 좀 사회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제력이 사용되게 돼요. 반드시 애교와 친절함이 동반됩니다. 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미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 사이코패스가 나에게 호감을 사고 싶어 한다? 그런 경우 나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그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기존 연구들은 이 사회에 엿사가 좀 많지 않다라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새로운 측정 방법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엿사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해요. 여자 범죄자들에게 테스트를 돌리잖아? 그럼 예전에는 사이코패스가 안 나왔어. 근데 지금은 사이코패스 판정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엿사들이 평소에 어떻게 본능을 억누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치고 계시는 이 기르킨이라는 분이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셨었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이 쓰는 사회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쓰려면 권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활한 모습, 공격적인 모습들을 처음에는 숨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다른 인간을 통제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교육이나 의료, 정신을 지배하는 심리상담, 재산을 지배하는 금융 컨설팅 분야 이런 것들은 사이코패스들이 잘 적응할 수가 있고 그분들이 매력을 느끼시는 분야일 수가 있죠. 물론 이 분야,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곳은 헌신적이고 타인을 좀 잘 돌보시는 훌륭한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사페가 스며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되게 많은 유산을 남길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겠죠. 엿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남편에게 되게 잘해주실 겁니다. 못해주실 이유는 없죠.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하지만 헌신성은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볼 때 사회적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가 학계에서 주류가 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똑같은 내용을 남자 사페로 바꿔서 쓸 때는 승인이 잘 난다고 해요. 하지만 여성을 비판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기금 모으기도 어려워서 PC적인 분위기가 없는 몇몇 나라에서만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엿사에게 당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초기부터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또 기록 같은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 좋은데
있는데 엿사들은 무조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미묘한 지점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빠르게 나오지 않고 뇌를 거쳐서 분석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좀 느리다라는 점, 그리고 냉담하고 무관심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여성 비율이 되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직장 환경에서는 엿사랑 대적하는 게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그런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본 다음에 실패한다면 그곳을 떠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